재보험 2020년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손해보험 2부에 나오죠. 31번부터 40번까지 10문제입니다. 자, 재보험 계약과 원보험 계약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세요. 원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 원수보험사, 원보험사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재보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원보험사와 재보험사 이렇게 됩니다. 저희 계약 당사자가. 자, 원보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똑같이 뭐 보험금 청구할 때라든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일 수가 있어요, 보험사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 손해의 원칙이 없으면 보험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재보험 계약도 이 원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보험사에게 성실하게 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맞죠? 2번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보험 계약과 원보험 계약은 별개입니다. 별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계약자가 있고 원보험사 그리고 이 재보험사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재보험사가 망했다. 재보험사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이 원보험사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 줘야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원보험사가 망했다. 그러면 이 재보험사가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요 계약, 이 아까 말씀드린 원보험 계약과 이 재보험 계약은 두 계약이, 이 원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이 별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2번. 공동 운명 조항을 통해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동일한 조건에서 부담받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자,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과 마찬가지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자, 생명보험으로 예를 들면 생명보험은 실손 보상이 아니죠.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인데 생명보험의 재보험 계약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손 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32번. 출제사 관점에서 재보험사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출제사, 원보험사죠. 이제 용어가 이제 정리되시죠. 출제사 관점에서 쿼타쉐어 특약이 뭔가요? 비례 특약이죠. 비례 재보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계 및 재보험 처리가 복잡하다. 요거는 장점입니다. 재보험 처리가 단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번. 자, 2번. 보유율을 계약건별로 변동시키거나 보유액을 선택할 수 없다. 맞죠? 컷다시요. 계약건별로 변동시키거나 보유액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건 뭔가요? 서플러스. 초과액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약정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과다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뭐 과다하게 출제될 수도 있죠. 과다하게 보유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4번. 누적 위험에 대한 취약점이 상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례재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보험사가 A라는 원보험사 출제사를 할게요. 출제사가 한 사고에 재물 사고라고 예를 들면 한 사고에 견딜 수 있는 한 사고를 한 사고에 대한 보험 그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 1,000억이라고 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비례제보험 특약 같은 경우는 비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1조짜리를 1조 리스크를 받았다. 그리고 쿼타 쉐어가 뭐 30%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조에 30% 3,000억이 됩니다. 보유가 3,000억. 이미 그 보유를 초과한 거죠. 그리고 요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만약에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 뭐 500억짜리 500억 건물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사고에 깨질 수 있는 게 5천억이 됩니다. 5천억. 그리고 만약에 30%다 그러면은 1,500억이 출제사에게 보유라고 칩시다. 이거는 보유. 그리고 1,500억이기 때문에 출제사의 30% 보유 이 보유 한도 아까 1,000억이라고 얘기했죠. 출제사 보유 한도가 이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는 거죠. 500억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excess of loss 재보험을 재보험 특약이든 임의든 특약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 취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ART는 뭐죠? Alternative Risk Transfer죠. 자, Alternative 대체죠. 대체 위험 전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은 뭡니까? 보험, 재보험 이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재보험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ART라고 부릅니다. 자, Affinity Reinsurance는 맞습니다. 출제사가 공유할 수 있고 투자영업 실적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캣본드는 폭풍, 홍수, 지진, 자연재해 위험, 캣이죠. 캐타스트로피에 대한 캣입니다. 본드죠. 그러면은 이 재보험 시장이 아니고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가 됩니다. 사이드카는 재보험 위험을 쿼터쉐어 형식으로 자본시장, 똑같이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게 만약에 보험시장이면 ART에 해당되지 않겠죠.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자, 캡티브 인슈런스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이 위험의 전가가 되려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그 주체가 다른 제3자여야 돼요. 그런데 모기업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회사, 이거는 자기 주머니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보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뭐 운영 여러 가지 뭐 목적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회계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위험을 그 안정적인 클레임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위험 일반적인 위험이 아니어서 되게 특별한 위험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보험 시장에서는 담보가 안 되는 경우에 이 캡티브 인슈런스 컴퍼니나 옵션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험사, 이 모기업의 그 규모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회사 형태의 보험회사에 설립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